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역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아도취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도 그들 나름의 고통을 안고 있으며 이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으로 자기애가 강하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무시는 종종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과도한 요구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인정과 칭찬을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을 덜어주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를 더욱 악화시키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중요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나 인정 이상의 것으로 그들의 감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니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마이클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로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제니퍼의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제니퍼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에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행동이 그의 불안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마이클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이클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마이클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6%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지와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은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원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권유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적절한 이해와 대응으로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